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이 오늘도 하락하면서 경계감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차기 연준의장의 해제 말고 지금 워시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AI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런 점들이 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제약주,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기술주는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장에서 이런 흐름이 또 반전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주도 하락하긴 했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I주 전반에서 일부 종목으로 조금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확산되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보면 업종 지수는 오히려 올라간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8개가 오르고 3개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유가 빠진 것 때문에 에너지 빠지고, 일부 AI주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분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슈들을 보면 우선 오늘도 뭐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어떤 지난주에 사고친 종목군들이 오늘도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투자 계속한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3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 같다. 이거 그냥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380억 달러 어디서 돈 또 빌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마 빌리는데? 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라클이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터 이 돈을 회수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이 됐고, 이게 오라클, 브로드컴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AI주에 대한 경계감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지표가 많잖아요. 뭐 소매 판매, 고용 지표, CPI 이런 거 나오니까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이걸로 끝났을까? 아니면 계속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들이 해석하려고 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고용이 좀 적당하게 둔화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거고, 그게 증시 랠리를 다시 부추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차기 연준의장도 되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케빈 해셋으로 알고 있다가 케빈 워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분위기 봐서는 워시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는 발언이 좀 엇갈렸는데,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는 낙관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도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수전 콜린스 이 사람 원래 이제 매파인데 이번에 인하에 이제 동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말 아슬아슬한 판단이었다.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또 이런 발언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일정이 또 많이 섞여 있어서 금리 관련된 우려감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증시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살지에 대해서 달라지곤 있어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헤지 펀드들이 미국 주식 계속 사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나 봤더니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 이런 것들을 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게 뭐 알파벳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IT, 에너지, 공교롭게도 오늘 하락한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팔고 나머지 사고 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오늘 장에서도 좀 반응이 나온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플러스가 나고 테슬라 올라가고 이렇게 됐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이제 좀 앉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완전 무인 상태의 로보택시가 테스트되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강세론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가 내년도에는 저 자율주행과 로봇 부분이 테슬라를 완전히 괴물 같은 주식으로 만들 거다. 긍정적인 해석의 괴물이죠. 뭐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테크가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다 낙관하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300까지 나왔는데 오늘 뭐 AI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오늘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또 하락하고 이런 것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그 ARM, 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잘 보면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해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증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AI주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 AI를 어디다 써먹을까? 그리고 이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AI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쓰면서 활용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 1조 4천억 달러를 지출할 건데 이 비용을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빅테크 수익 성장이 1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4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낙관적인 관점은 빅테크가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구글 등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또 제미나이 3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선행 PE가 80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 대비 80배에 달하는 이제 주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26배라서 부담이 없다. 그리고 뭐 팔란티어가 뭐 180배 넘는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30배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치게 AI주 버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낙관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약간 윗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조금 지나가면 아 그래도 또 AI주는 셀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곧 바뀌는 그런 타이밍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은 또 국채금리죠. 예, AI 논란과 더불어서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 계속 인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시점보다 국채금리가 거의 0.5%포인트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대체 금리가 왜 안 빠지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금리를 계속해서 자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에 또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AI 투자하면서 빚을 많이 내야 되니까 빚을 많이 낸다라는 건 돈을 많이 빌려야 되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금리를 높이게 됐고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만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선물이 0.4% 정도 빠져서 오늘도 초반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소형주 지수는 어제 안 빠졌어요. 예, 소형주 지수는 거의 보합 정도로 끝났고 그 양봉도 제법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이제 깨졌다기보다는 일부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만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이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면 중소형주까지도 동반해서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이 적당하게 버텨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일부 대형주 중에서는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잘 안 했거든요. 어제 1조 1천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역시 12월 들어서는 그러니까 1, 2, 3일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이틀 연속 매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매도 규모가 대폭 줄어들든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걸리는 건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어제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매도 비율이 전체 이제 매물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30%. 그러니까 매수가 줄어서 매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매도 자체가 어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드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3,0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매수로 바뀌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제 같은 매도가 나오면 중소형주까지 덩달아서 빠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또 주목하면서 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은 아예 어제 플러스로 그러니까 밀어붙였죠. 5일선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 회복이 같이 딸려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몇몇 대형주들이 지수만 끌어올렸다 이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네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상승 종목수 비율인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가잖아요.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땐 지수만 올라가고 상승 종목수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약주, 2차전지, 대형주 몇 개가 플러스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부진한 단계.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이 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가 나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사면 되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설한 통장, 그 통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좀 늘어나는 추세로 나오고 있어서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커진 것 같다. 주식을 살 수 있는 지갑이 이전보다 좀 두툼해져서 좀 빠지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적당히 팔면 그런 여력이 되는 거고 너무 팔면 이거 가지고 또 버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살 수 있는 돈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여져서 중성주 종목 장세 구도도 계속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직까지는 외국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양 주체들이 매수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수시로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 평균 매수가 대비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주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가치주 같은 거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바꾸면 또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아직까지 돈이 계속 남아 있다. 이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투자 경고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SK 스퀘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투자 경고 종목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거래 정지가 아예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냥 아예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린 상태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도 이제 거래 정지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밀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밀려버린 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안 빠져도 되겠네, 이전에는 빠질 필요는 없겠네, 오히려 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군들의 어떤 최근 조정은 오히려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당장 급한 건 외국인들이 어제 1조 1,000억이나 팔았기 때문인데 오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지. 어제 일단 제약주, 엔터, 오늘 미국 증시에서 제약주가 더 강하긴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산별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약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또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뭐 수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등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에 증권주, 지주사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지, 그래야 이제 투자들이 그냥 그래도 빠지니까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차기 연준 의장 구도인데, 이게 이제 케빈 헤셋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가 케빈 워시가 역전을 했어요. 지금은 48%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동기에 있었냐면, 만약에 헤셋이 되면 케빈 헤셋이 돼서 실제로 금리를 막 내린다. 근데 그 정도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내린다고 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서 오히려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경제지표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맞지, 나는 무턱대고 내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뢰도 있는 차기 연준 의장이 오히려 금리 안정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워시가 그런 면에서는 헤셋보다는 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 게 금리를 좀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금리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만 이제 국채 금리가 오히려 또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당분간은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우리 증시에도 또 신흥시장의 국채 금리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투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분간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폴리마켓에서 그려온 차트입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